반갑습니다. 팬덤에서 수학학원 김준섭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아고 2학년 1학기 2차 지필평가에 대한 전문항 해설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등차 수열 AN에서 7번째 항과 4번째 항 사이의 관계가 주어져 있고요. 5번째 항과 8번째 항 사이의 관계를 구하라고 합니다. 7번째 항과 4번째 항 관계도 지금 3칸만큼 떨어져 있고요. 8번째 값과 5번째 값도 3칸만큼 떨어져 있죠. 그럼 3칸 넘어갈 때 4가 작아집니다. 그럼 A 8번째 항은 5번째 항부터 4만큼 작아지니까 답은 1번 보기에서 마이너스 5인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번 문항입니다. 지금 AB랑 AC가 주어져 있는 삼각형의 끼인 각 A 값을 이것으로 구한다면 sin A 값이 3분의 1이라면 삼각형의 넓이 S 값은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의 곱하기 끼인 각에 대한 sin 값을 계산해 주게 된다면 2랑 지금 3과 6이 약분되게 되면 답은 5. 지금 4번 보기에서 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지금 시그마 값이 주어져 있고 지금 그걸 만족하도록 하는 n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n 값이 20분의 19가 되는데 S의 n이라는 것은 이 녀석을 부분수로 분해하게 되면은 an 값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에서 Sn 값은 초기 조건 1 대입을 하고요. 여기다가 여전히 n 플러스 1분의 1. 요 값이 지금 20분의 19가 되도록 하는 n 플러스 1, 20. n을 찾아라 이런 얘기죠. 요 n 값은 19가 되고요. n에 19를 집어넣으면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 보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번 문항입니다. 지금 시그마 계산을 하는 문제인데 첫 번째 값은 지금 시그마 K가 2부터 6까지 K의 세제곱 더하기 K의 제곱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기 조건이 1인 것부터 공식을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K가 1이라고 계산을 하고 마지막에 1을 대입한 이만큼을 빼주겠습니다. 1부터 6까지 대입하고 더하게 되면 2분의 6 곱하기 7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요. 거기다 1부터 6까지 K 제곱을 돌려주게 되면은 6분의 6 곱하기 7 곱하기 13 이렇게 되고 우리는 2부터 더해야 하기 때문에 1을 대입한 이만큼을 빼줍니다. 그러면 요 값이 3으로 약분이 되고 21의 제곱이니까 441 이렇게 나올 거고요. 지금 6이 역시 약분이 되게 되면 7 곱하기 13 하면은 7, 3, 21에 91이 나올 거고 빼기 2를 합니다. 요 빼기 2를 1의 자릿수 1씩 소거시켜주게 되면 440에서 90을 더하게 돼서 530 답은 3번 보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5번 문항입니다. 이제 부분합 문제가 될 거고요. 지금 6번째 항까지의 합과 3번째 항까지 합의 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최소 공배수 3, 3개씩 묶어서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3개를 더했을 때 값을 우리가 S라고 한다면 그 다음 3개를 더했을 때 값이 8S 이렇게 되어야지 6개를 더한 값이 3개를 더한 것의 9배가 됩니다. 이렇게 3개씩 더해서 우리가 계산하게 됐을 때 이 녀석은 공비의 세제곱만큼 곱해진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R 세제곱 값이 8 따라서 R 값이 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번째 항을 구해야 되는데 4번째 항으로부터 계산하죠. 6번째 항은 4번째 항으로부터 R제곱만큼이 곱해질 거고 4번째 값이 3 공비가 2니까 2의 제곱 4, 3, 12 답은 2번 보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번 문항도 5번 문항랑 같이 지금 우리 부분합으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을 n개씩 묶어서 새로운 등차 수열을 세팅을 할 건데 첫 번째 n개를 더한 값이 있고 그 다음 n개를 더한 값이 있고 그 다음 n개를 더한 값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더한 거에서 이만큼을 빼게 됐을 때 이 값이 4n제곱 더하기 7n이라고 할 거고요. 우리 요 마지막 n개는 어떤 n개였냐? A의 2n 더하기 1번째 항부터 A의 3n번째 항까지 더한 겁니다. 우리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우리 등차 수열이 연속된 항의 합을 계산할 때는 센터에 놓여있는 우리 평균 등차 중앙값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우리 이 두 값에 항의 넘버를 더해서 2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A에다가 두 개 항의 넘버가 3n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5n 플러스 1이 되겠네요. 5n
플러스 1. 요게 등차 중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n개를 더해서 이 값이 나오니까 이 값은 4n 더하기 7이라고 쓸 수 있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네 번째 항의 값입니다. 그럼 이 값이 4가 되도록 하는 n값을 쌍변에 대입을 합니다. 분모가 2가 잡혀 있으니까 분자가 8이면 되고 5n 값이 7이면 돼서 n에다가 5분의 7을 대입을 합니다. n에 5분의 7을 대입을 하게 되면 좌변에는 a4 이렇게 될 거고요. 4 곱하기 5분의 7 더하기 7 이렇게 되고 통분을 하게 되면은 5분의 4, 7에 28에다가 5, 7에 35 이렇게 되면은 값은 5분의 63. 우리 4번 보기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7번 문항입니다. 지금 SN 값이 주어져 있는데 S 재료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AN 값을 구할 때는 케이스를 둘로 나누어야 합니다. AN 값은 N 값이 1일 경우랑 n값이 2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n이 1인 경우에는 직접 1을 대입하면 좌변이 S1이면서 A1 그 값이 우변에서 2-5 마3에다가 10 더하면 7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거고요. n값이 2 이상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상수항을 저희가 적절히 빼거나 더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S의 n에서 S의 n-1을 빼주게 될 때 요 상수값은 전혀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럼 우리 이 Sn 값을 이렇게 바꾸어 볼까요? 2의 n제곱 마이너스 1과 빼기 5n으로. 그럼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시그마였죠? 우리 저 값은 우리 이렇게 쓸까요? 2의 n-1제곱이라는 등비 수열의 합이었고요. 마이너스 5n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5라는 상수로 이루어진 수열을 n개 더한 값이 마이너스 5n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n값이 1일 때랑 n값이 2 이상일 때 an값을 구했으니까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우리 n이 몇 개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값이 1일 때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하고요. 7은 지금 1000보다 작은 양수값이 됩니다. 근데 이 값에 n에다 2를 집어넣거나 3을 집어넣게 되면 특히 3을 집어넣을 때조차도 2의 제곱 빼기 5가 돼서 음수가 됩니다. n값은 4부터 4, 5, 6 이렇게 조건을 만족을 하다가 우리가 이 지수의 오는 값이 10이 되었을 때 2의 10제곱 빼기 5는 1000을 넘겠죠. 그래서 이 값이 9가 될 때까지만 조건을 만족을 할 거고 n값은 10 이하에서만 답을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 1부터 10까지 10개 중에 2랑 3을 제외한 8개만 조건을 만족한다 알 수 있고요. 답은 5번 보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8번 문항입니다. 이제 정삼각형 ABC에서 지금 PA의 Q 요 각을 세타라고 하고 우리 저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합니다. 우리가 길이 요소를 적절히 확대하거나 축소하더라도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가장 편하게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라고 놓고 우리 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4등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각 변의 길이가 1, 1,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우리 A에서 Q를 내렸을 때 이 선분 AQ가 BC랑 직교하는 것을 알게 될 거고 여기 이제 AQ 값이 정삼각형의 높이가 됩니다.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2 루트 3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2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이 직각삼각형의 요 변의 길이는 얘랑 제곱해서 더하게 되면 4, 3, 12에다가 1 더해서 13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직각삼각형에서 우리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 값은 13분의 죄송합니다. 이게 루트 13이죠. 루트 13. 루트 13분의 지금 2루트 3 이렇게 나올 거고요.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13을 곱해서 유리화를 해주게 되면 13분의 여기가 2고 루트 39 이렇게 나오고 13분의 2루트 39 답을 5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9번 문항입니다. 지금 빈칸 추론 문제가 나와 있고요. 일단 9번 문항에서 이제 박스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값박스 존재하고요. 여기 나와 답박스가 존재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읽어봅니다. 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상수 P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와 다에는
K에 관한 식이 들어와서 우리가 사실 FK랑 GK를 직접 다 알 필요는 없죠. K에다가 2를 대입하거나 지금 1을 대입한 그 값을 구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보시고 첫 번째 값박스에 들어갈 상수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n이 1일 때도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직접 우변에다가 1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좌변의 값이랑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값박스에는 좌변과 마찬가지로 3분의 4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P, 여기 P 값이 얼마다? 3분의 4가 되고요. 3P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요 값은 4인 것을 미리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일단 나랑 답박스가 있는데 나 답박스는 윗줄과 아랫줄을 적절히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최초에 주어진 관계식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 답박스를 먼저 확인합니다. 요 읽어내는 순서가 나에서 다를 올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 첫 번째 주어진 관계식을 제가 미리 다 적어놨는데 요 주어진 우변의 식 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다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n 자리에 n 플러스 1이 들어간다면 다 자리에 k 플러스 1 넣어야겠죠. 다 자리에는 2k 플러스 5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2k 플러스 5가 들어가고 거기 다에 들어간 식을 GK라고 하고 K에 1을 대입하게 되면 요 값은 얼마가 되겠죠? 7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제 F2만 구하면 되는데 F2는 우리가 지금 다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식과 나식의 관계를 좀 봅니다. 지금 다식과 나식을 놓고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요 중괄호 있죠? 요 중괄호가 얼마가 돼야 되죠? 3분의 1에다가 얼마가 되죠? 2k 플러스 5가 들어와야 될까요? 이게 2k 플러스 5가 들어온다면 요 3이 k 플러스 3의 k승이랑 연결이 돼서 k 플러스 1승이 되고 2k 플러스 5가 여기 다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이쁘게 정리해서 나식을 정리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나에 들어갈 값식을 우리 fk라고 하고 그 k에다가 얼마? 2가 들어가는 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 관계식에서 지금 k에다가 얼마를 넣죠? 2를 대입을 합니다. 그냥 2를 대입을 하면 2, 4에다가 3 더해서 7 마이너스 f의 2가 될 거고 2, 4, 9,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fk라는 걸 구할 필요가 없이 f2라는 값은 자연스럽게 얼마?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4. 그럼 4 더하기 7은 8 더하기 7은 답 15. 2번 보기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0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고요. 읽어보시면 여기 직각이라는 표현도 있고 두 개의 각이 같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이 각을 알파라고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각과 이 각의 각이 같다라는 것은 우리 원주각이 같다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원주각이 같기 때문에 여기 A, D, E, F가 한 원 위에 세팅이 되겠죠. 이렇게. 대략 그려보겠습니다. 한 원 위에 이렇게 네 점이 놓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조금 더 작게 사이즈를 줄여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원이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읽어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읽어보시면 요 G가 4대1로 내분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 값을 4A 이 값을 A라고 놓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선분이 두 개가 직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주각이 90도가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지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지름이 5A가 되는데 그 녀석 반지름이 2분의 5니까 이게 5가 되고 따라서 A 값이 1인 것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 구해야 되는 건 어떤 값이냐면요. 삼각형 GDE의 넓이입니다. 그러면 GDE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알파라는 각에 대한 무엇이 주어져 있죠?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 값이 5분의 3 그럼 자연스럽게 사인 알파 값은 5분의 4인 것도 얻어낼 수 있겠죠. 저 삼각형을 구하는데 끼인 각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두 선분의 길이의 곱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요 A 값이 1인 것은 우리 이미 아까 구해놨었죠. 그럼 우리 요 길이만 구하면 요 사인 알파 값 5분의
4랑 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 보라색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고 요 알파에 대한 코사인 값이 5분의 3인 걸 아니까 5분의 3 실제 요 지름이 5니까 요 길이는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 삼각형은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에다가 두 변의 길이 3 곱하기 1 해주고 알파에 대한 사인 값 5분의 4를 계산해 준다면 10분의 약분 먼저 할까요? 2랑 4가 약분되고 5분의 6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5분의 6은 답 2번 보기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11번 문항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B 길이가 2고 BC 길이 3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요 길이 2, 요 길이 3. 그리고 각시가 30도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을 생각할 수 있겠죠. 사인 세타분의 2, 즉 4라고 구할 수 있고요. 그게 사인 세타분의 3 이렇게. 따라서 사인 세타 값이 4분의 3인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선행이 조금 나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3 때 배우는 미적분 과정에서 사인 세타 값을 가지고 우리 백악 공식을 통해 코사인 2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미적분에서 배우는 백악 공식을 쓰지 않고 이 세타라는 값을 가지고 2세타를 유도하려면 원주각과 중심각이 2배 차이 나는 것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즉, 이 원주각이 세타가 됐을 때 중심각이 2세타가 되는 걸 이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 이 세 꼭지점을 가지고 우리 원을 만들어 봅니다. 원을 막 크게 만들 수 있겠죠. 그 원의 중심이 요쯤에 있다고 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좀 너무 거리가 뭔가요? 요쯤 있다고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모두 같고 얘가 원의 중심이라고 본다면 우리 원주각이 세타가 됐을 때 중심각은 2세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코사인 2세타 값을 구하는데 그럼 우리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3, 그 값이 이 R 값이랑 같고요. 그럼 여기 외접원의 반지름이 얼마다? 2인 것을 통해서 요 길이가 2, 요 길이도 역시 2인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코사인 2세타 한번 구해볼까요? 코사인 2세타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8분의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9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그럼 코사인 2세타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해서 답을 4번 보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번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문제도 역시 이 직전의 문제 11번 문제랑 마찬가지로 우리 미적분 과정을 알고 있다면 이것을 다 변으로 돌리지 않고 각으로 돌려서 우리 백악 공식과 덧셈 정리로 값을 구할 수 있긴 한데 우리는 철저하게 대수 과정으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관계식들을 다 이제 변으로 돌려야 하는데요. 일단 이 BC라는 값은 A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A, B는 C가 될 거고 A, C는 B 이렇게 됩니다. 그럼 코사인 B랑 코사인 C를 우리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한번 코사인 값을 변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좌변에 A가 있고요. 그 다음 C도 있었고요. 코사인 B는 2AC 분의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B도 원래 있었고요. 분모는 이제 이 AB 분의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적절히 약분 한번 해볼게요. 여기 C 약분을 하고요. 여기도 B 약분합니다. 양변에 일단 2A 값을 곱해주게 되면 좌변에는 2A의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에는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되고 A제곱이 여기에서 이렇게 소거가 되게 됩니다. 소거가 되게 되고 여기 일단은 C제곱이 2개, 2C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2개 이렇게 됩니다. 2로 약분을 하고 이제 음수값을 넘겨주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죠? C제곱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나오고 이 값은 각 C가 9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직각삼각형이 될 거고요. 각 A랑 각 B는 다 예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식을 놓고 문제를 좀 풀 건데 여기 탄젠트
파이 빼기 b라는 것은 우리 요거 파이는 없앨 수 있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는 밖으로 기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요만큼이 마이너스 3배의 탄젠트 B 이렇게 일단 한번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할 거고요. C가 90도가 되고 탄젠트 135도는 탄젠트 45도랑 부호만 다르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요 값은 마이너스 1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A랑 B라는 값이 서로 90도 더해서 90도가 되는 우리 역학관계가 될 거고 여기서 탄젠트 B라는 것은 코탄젠트 A라고 표현도 가능할 거고 이 녀석을 우리 대수가정으로만 말하면 탄젠트 A의 역수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이 녀석을 탄젠트 A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데 만약에 탄젠트 A의 값을 우리 얼마라고 둘까요? t라고 둔다면 좌변에 2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이 1과 3, 1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취하면 여기서 탄젠트 A라는 값이 2분의 3 아니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놓는데 각 A가 예각이기 때문에 우리 탄젠트 값은 양수 2분의 3이 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탄젠트 값이 2분의 3이 되도록 우리 직각 삼각형을 한번 세팅을 해보면요. 여기에서 A가 되고 여기가 2K, 여기가 3K, 여기가 루트 13K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5입니다. 그럼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가 5가 되고 요 값이 5가 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K라는 값은 어떻게 되죠? 루트 13분의 5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삼각형의 넓이 S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2K랑 3K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6K제곱의 절반 3K의 제곱이 되면서 3 곱하기 K제곱을 하게 되면 13분의 25가 되고 답은 13분의 75가 되면서 답 13분의 75 2번 보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3번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자연수 A, B, C가 있는데 A랑 B랑 C 값을 구해서 다음과 같은 연산으로 값을 내보겠습니다. A, B, C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우리 등비중항을 이용하여 B의 제곱이 AC라고 일단 관계식을 쓸 수 있을 거고요. 나식은 조금 비대칭이죠. 우리 이 값은 A 더하기 B라는 값이 K의 제곱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라는 식은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로그 성질을 이용하여 로그 14에 대한 A, B, C라는 값이 3이라고 우리 해석을 할 거고요. 우리 여기에 나온 A, B, C는 등비중항 B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B의 세제곱이 되고 그 녀석은 어떻게 되죠? 14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14의 세제곱 따라서 실수 B값은 14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B가 14면요 우리 A랑 C랑 곱한 게 14의 제곱 즉 2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A랑 C랑 곱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 자연수 A, C에 대하여 일단 이 2의 제곱과 7의 제곱은 약수의 개수가 3 곱하기 3 9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여기 나와 있는 이 A 값은 이 녀석의 약수 중 하나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이 녀석의 약수를 간단하게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1, 2의 제곱 4라고 쓸까요? 그냥 1, 2, 4 여기가 1, 7, 49라고 쓰고 우리 이 녀석을 곱해서 이 값의 약수 9개를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 2, 4 1, 2, 4 여긴 7로 시작해서 2 곱하고 2 곱해서 28까지 여긴 49로 시작해서 98에 196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A 값이 뭐죠? 이 9개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 A랑 여기 B 지금 14랑 이 9개 중에 하나의 값을 더해서 우리 제곱수가 돼야 됩니다. 2개 더하면 15 제곱수가 아니죠. 2개 더하게 되면은 우리 16 곱해서 4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랑 곱해도 더해도 18, 21, 28 이 중에 제곱수가 되는 것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값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본다면 A 값이 2가 되고요. 그때 B의 값은 14가 될 거고 그때 C의 값 우리 2랑
98이랑 곱해서 전체 196이 나와야죠. C는 98. 따라서 A에서 B를 빼고 마이너스 12에서 98을 더하게 돼서 답은 8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답은 3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번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2인 수열 AN의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요 시그마 값이 SN이면 우리 여기 N에다가 N-1을 집어넣고 빼게 되면 좌변은 N 더하기 3분의 지금 4SN 이렇게 나올 거고 우변에는 얼마가 되죠? N 대신에 N-1 집어넣고 빼면 A에 N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요 값은 N 값이 2 이상일 때만 성립을 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N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된다 하더라도 4분의 4 약분되고 S1이 A1이랑 같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N 값은 모든 자연수에서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을 한번 정리를 했을 때 4SN 값이 N 플러스 3의 AN인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것을 좀 볼 건데요. 우리 AN이 궁금하다면 S의 N을 S의 N-1 또는 S의 N 플러스 1과의 차를 이용하여 SN을 AN으로 떨궈줄 건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S의 5입니다. 그러면 SN을 AN으로 바꾸는 것보다 AN을 SN으로 바꾸는 게 편하겠죠. 그럼 우리 여기 AN이라는 값을 S의 N-S의 N-1로 바꾸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N은 2 이상일 때만 우리 대입을 해서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 대입을 하고 정리를 해주게 된다면 이 값은 N 플러스 3의 S의 N이 될 거고요. 빼기 N 플러스 3의 S의 N-1이 되고요. 그럼 이쪽으로 넘기면서 다시 넘겨준다면 얘가 넘어왔을 때 우리 N-1의 S의 N이고 이게 넘어가서 N 플러스 3의 S의 N-1이 됩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은 N 값이 2 이상일 때라고 제가 아까 언급을 좀 드렸었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다시 집어넣고 이쁘게 정리를 한번 한다면요. S의 N 플러스 1이 될 거고 요 녀석이 분모의 N으로 요 녀석이 N 플러스 4가 되면서 S의 N이 되면서 이때 N 값도 다시 이제 1, 2, 3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즉 여기에 N에다가 2 이상의 값을 집어넣는 것과 여기다가 N에다가 이제 1을 집어넣는 것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왜다? 여기서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얻은 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값을 뭐라고 부르죠? 갭이라고 부릅니다. 갭이. 그럼 우리가 S5를 구하고 싶은데 S1으로부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S5라는 것은 S1으로부터 이 갭이에다가 1부터 4까지 대입한 걸 곱하게 됩니다. 1부터 4까지 대입해 볼까요? 1, 2, 3, 4 여기서 1부터 4까지 대입하고 곱하면 5, 6, 7, 8 이렇게 됩니다. 우리 S1 값이 A1 값이랑 마찬가지로 요 값은 우리 2가 되겠죠. 요 값은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적절히 약분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가 2, 4, 8 약분될 거고요. 3, 2, 6 약분할 분모는 다 털어 없어졌겠네요. 그러면 2, 5, 10이고요. 7이 14. 그럼 답은 14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S5 140 답은 1번 보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번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변의 길이가 5, 7, 8인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 삼각형 안에 원을 그리고 다시 삼각형을 그리고 원을 그리고 삼각형을 그려봅니다. 우리는 이런 순서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원을 먼저 작게 한번 그려볼 거고요. 요 원에 외접하는 요 삼각형을 하나 세팅을 합니다. 요렇게.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안쪽에다가 다시 삼각형을 하나 세팅을 하시고요. 요 안에다가 원을 그려줍니다. 요렇게. 그럼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가 A1, B1, C1이라고 했을 때 세 변의 길이가 각각 5, 7, 8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원을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원, 또 안에 세 번째 원 이런 걸 그린다고 했을 때
이 삼각형들은 닮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닮음비를 구할 때 꼭 이 삼각형들에 대응하는 성분의 길이의 비가 아니라 대응하는 또 다른 도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 두 번째 삼각형 이게 얼마가 되죠? A의 2, B2, C2를 기준으로 해서 외접원의 그리고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비, 즉 지금 외접원과 지금 내접원 반지름의 길이의 비를 통해서 이 녀석을 제곱을 하면은 넓이비가 나올 거고 이것을 우리 공비 값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쵸? 닮은 비의 제곱이 넓이비가 되고 넓이의 비가 공비가 됩니다. 그러면 내접원과 외접원의 지금 길이의 비를 구할 건데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 우리 이 맨 바깥쪽에 놓인 삼각형 있죠? 그 삼각형의 넓이가 있을 거고 이 바깥쪽에 외접원이 있다고 치고 바깥쪽 원에 이 내접원이 있다고 치면 그 녀석의 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넓이 S라는 값은 2분의 1에다가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에다가 이렇게 둘레를 곱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4R분의 ABC라는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라지 S라는 넓이는 또 어떻게 구하냐?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뭘 이용한다? 헤론의 공식을 씁니다. 여기에서 헤론의 공식을 쓸 때 스몰 s라는 값을 먼저 구해볼 건데요. 이 녀석은 2분의 1에다가 둘레의 길이를 계산해 줍니다. 그럼 A랑 B랑 C랑 더하게 되면 5, 7, 8점, 20의 절반 10 이렇게 됩니다. 그럼 라지 S라는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루트 10 한번 써주고요. 10에서 5를 빼주게 되면 5, 10에서 7을 빼주게 되면 3, 10에서 8을 빼주게 되면 2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5랑 2랑 곱하면 10이 요 10과 근호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근호 안에 3만 남죠. 답은 10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 일단 좌변에 10 루트 3이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존재할 거고요. 2분의 1의 둘레가 얼마죠? 10이었죠. 그럼 10 곱하기 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10R 그리고 4R분의 ABC인데 여기가 4R분의 ABC 곱하게 되면 얼마죠? 5, 8에 40, 4, 7에 280 이렇게 되면은 요거 약분하게 되어서 7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라지 R 값은 어떻게 되죠? 라지 R 값은 넘어가서 이게 10루트 3분의 70 이렇게 돼서 이게 루트 3분의 7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스몰 R 값은 어떻게 되냐면 10 약분해서 그냥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우리 공비라고 아까 말했던 요 값은 라지 R 값과 스몰 R 값의 비를 구할 건데 여기가 루트 3분의 7 여기 루트 3 이렇게 나오나요? 그쵸? 그러면 이게 일단은 7분의 3 이렇게 될 건데 이 값을 제곱을 하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49분의 9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공비가 됩니다. 그럼 우리 등비 수열의 합을 계산할 때 공비값을 구해놨으니까 우리 초항만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초항을 아까 구해놨겠네요. 이렇게 10루트 3 그리고 1 마이너스 49분의 9 전체의 항의 개수 10개 이렇게 됩니다. 분자 분모에 49를 곱하게 되면 49에서 9를 빼서 40 그리고 49를 곱하게 되면 10루트 3 곱하기 49에다가 저 소괄호 값이 나오게 될 거고 요 40은 이렇게 약분해서 4만 남게 되겠네요. 그럼 4분의 49루트 3 이렇게 될 거고요. 최종답은 4분의 49 루트 3에다가 여기가 1 마이너스 49분의 9 전체의 10제곱 이렇게 되고 지금 보기를 살펴봤을 때 우리 보기 5번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객관식 맨 마지막 16번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항은 지금 같은 해에 출제된 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객관식 맨 마지막 22번 문항을 그대로 숫자만 살짝
변형해서 출제한 문항입니다. 이게 고3 학생들이 봤던 평가원 기출 문항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할 건데 워낙 유명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다각도로 분석이 되어서 풀이 방법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최적화해서 풀 수 있는 이제 점화식 풀이 하나를 시험 직전에 한번 제가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 제가 선생님이 실제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풀었던 최초 풀이 그대로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어떤 점화식이 나와 있냐면요, AEN, 즉 모든 짝수 번째 항은 그 절반의 인덱스를 갖고 있는 그 값에다가 1을 더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4로 나눈 나머지가 1, 4로 나눈 나머지가 3, 즉 홀수 번째 항들은 그 전에 있던 어떠한 값에다가 3을 더해서 만드는, 즉 짝수 번째 항은 그 전에 어떤 값을 1만큼 더해서, 홀수 번째 항의 값은 그 전에 어떤 값을 3만큼씩 더해서 정의를 하는데, 이게 AP가 11을 만족시켜주는 P의 개수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수열 AN을 쭉 나열해 봤을 때 우리 11이라는 값이 총 몇 번 등장을 하냐라는 그 등장 횟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하여 새롭게 우리가 수열 하나를 세팅을 할 건데, 수열 BK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열 BK라는 것은 수열 AN의 값 중 지금 K의 개수,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즉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열 A를 쭉 나열해 봤더니 그때 11이라는 값이 5번 등장한다 그러면 B 11이 5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11이라는 값이 총 10번 등장한다 그러면 B 11이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무엇이다? 이 P의 개수는 B의 11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만났을 때 되게 확률과 통계에서 여러 가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것을 풀 수도 있긴 한데, 우리는 철저하게 점화식의 의미를 살려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하는 것 자체가 수열 A는 쭉 나열해봐라입니다. 나열했을 때 11이 몇 번 등장하냐, 진짜 나열을 할 거고요. 그 대신 그냥 무턱대고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의 의미를 살려가면서 짝수 번째 항과 홀수 번째 항을 나눠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여기는 A2, A4, A6 모든 짝수 번째 항을 다 나타낼 수 있고요. 요 값은 지금 A5부터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A1과 A3은 여기에 있는 이 두 값을 대체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홀수 번째 항과 짝수 번째 항을 구별해서 쭉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 A1은 6이 될 거고요. 두 번째 항은 이제 짝수 번째 항이라서 밑에 쪽에 나열할 건데, 두 번째 항은 짝수 번째 항이고 첫 번째 항에다 1을 더해서 7. 지금 세 번째 항은 5가 될 거고요. 지금 네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1을 더해서 8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여기에다가 얼마? 3을 더해서 9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나열할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 이렇게 하면 나열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9번째 항과 11번째 항은 여기 n에다가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a2 플러스 3. 그래서 여기 값은 여기 더하기 3, 10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더하기 3은 8인가요? 이거 더하기 3은 11인가요? 이거 더하기 3은 12인가요? 이렇게 위쪽에는 모든 홀수 번째 항을 쭉 나열해 봤고요. 그 다음에 아랫줄에 짝수 번째 항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값은 6 더하기 1이었고 얘는 7 더하기 1, 얘는 5 더하기 1, 8 더하기 1. 이거 더하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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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더하기 어디까지 썼죠? 이거 더하기 1까지 썼나요? 이거 더하기 1 이렇게 써봅니다. 이렇게 쭉 나열했을 때 총 11이 몇 번 등장합니까? 이런 11이 몇 번 등장합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있는 11은 어떻게 만들었죠? 한번 다시 거슬러 가볼까요? 여기에 있는 값은 어디에다가 지금 3을 더해온 걸까요? 8에다가 3을 더했을 거니까 여기에 더해온 걸까요? 어디서 온 걸까요? 여기다 더해온 걸까요? 요 값은
지금 9. 다섯 번째 항은 얘 플러스 3, 얘 플러스 3, 얘 플러스 3, 얘 플러스 3 맞네요. 여기에 있는 8 하나가 여기에 있는 11을 2개를 맞는 겁니다. 이렇게. 8 하나가 11 2개를. 그럼 여기 있는 9 하나가 12 2개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우리 위쪽에 나열되어 있는 11의 개수는 그 앞쪽에 나열되어 있던 8의 개수 곱하기 2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의 11, 즉 수열 A를 쭉 나열했을 때 11이 몇 개 등장하냐라고 물어보는 건 나열했을 때 8이 몇 개 등장하는지를 구해서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11의 개수는 이렇게 전에 나열된 8의 개수 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 그럼 아래쪽에 나열되어 있는 11의 개수 이런 건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문제죠. 이런 거 어떻게 구할까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그 전에 있는 값을 다 1씩 더해서 만들었죠. 그럼 요 값은 이것 더하기 1이었고요. 요 값은 이것 더하기 1, 요 값은 이것 더하기 1, 요 값은 이것 더하기 1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 하나가 요렇게 왔다. 요 녀석 하나가 요렇게 왔다. 요 아래로 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랫줄에 놓여있는 11의 개수는 그 앞에 놓여있는 10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값은 A8이 아니라 B8이죠. B8. 그리고 여기다가 B의 10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을 일반화시켜서 보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B의 N 플러스 3이라는 값은 2배의 B의 N 더하기 B의 N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우리 점화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즉 11번째 항을 직접 구하지 않고 8번째 항과 10번째를 구할 거예요. 그 10번째는 또 어떻게 구하죠? 7번째 값과 9번째 값을 가지고 구하죠. 그래서 우리 점화식을 놓고 풀 건데 우리 여기 수열 Bn이라는 것은 A를 가지고 나열했던 즉 n의 개수, 즉 BK라는 값은 AN을 나열해서 나오는 K 개수를 의미하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1, 2, 3, 4가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이 값은 얼마? n 값이 5 이상일 때만 성립한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n 값이 얼마부터? n 값이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 11일 때 값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n이 5일 때 bn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걸 쭉 봤을 때 5가 총 몇 번 등장합니까? 라는 얘기예요. 5 몇 번 등장하죠? 한 번 등장하죠. 그래서 요거는 1 이렇게 됩니다. 6은 몇 번 등장하나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등장해서 2번 등장하네요. 2. 7은 몇 번 등장하나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2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역시 2. 8부터는 이 앞쪽에 나와 있는 이 세 개를 가지고 구하죠. 항의 넘버가 3씩 차이 났을 때, 즉 항의 넘버가 3 차이 났을 때 값은 우리 이 앞쪽 거를 가지고 구할 수 있다. 8번째 항의 값은 이 값 곱하기 2에다가 얘를 더해서 4. 9번째 값은 이거 곱하기 2에다가 얘를 더해서 8. 10번째는 이거 곱하기 2에다 얘를 더해서 12. 이 값은 이 값 곱하기 2에서 얘를 더해서 20 이렇게 구하고 즉 n값이 11일 때 즉 우리 AN을 나열했을 때 11이라는 수가 몇 번 등장한다? 20번 등장한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고 값은 3번입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문항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고3이 돼서 모의고사를 보게 된다면 객관식에서 맨 마지막에 등장했던 문제입니다. 근데 내신을 바라보는 학생들이 이제 직접 보강할 때 이런 문제를 좀 분석을 하고 들어갔다면 시험장에서는 직접 정형화된 풀이 자체에다가 맡겨가지고 풀어서 답을 내는 한 2, 3분이면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도록 정형화된 문제였었습니다. 논술형 첫 번째 문항입니다. 수열 AN의 초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주어져 있습니다. AN을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 SN을 가지고 AN을 구할 때는 N값이 2 이상일 때 방법이 따로 있고요. N이 1일 때 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상수항이 존재하는 N에 관한 2차식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이루고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n값이 1일 때랑 2일 때랑 구별해서 적을 건데 n값이 1일 때는 a의 원값으로, n값이 2 이상일 때는 s의 n에서 s의 n-를 빼는 것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쓸 때는 sn 직접 적어주시고요. s의 n-을 적어주시고 빼서 구하면 되는데 값을 적을 때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좀 편법을 이용해서 쓸 수 있죠. n값이 1일 때는 실제로 n에다 1을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12에다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n값이 2 이상일 때는 저 상수항이 없다 치고 계산을 해서 살짝 미분하면 2n값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4 이렇게 적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적어주시고 sn이랑 s의 n-을 씩 적어주시고 진짜로는 얘에서 얘를 빼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답을 적어주면 감점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SN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SN은 증가수열인 거고요.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음수가 되는 한까지만 계산을 해야겠죠. 그렇게 구해도 괜찮고 SN은 지금 n에 관한 2차식이고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대칭축이 6.5죠. 6.5랑 가장 가까운 얼마? 최소값은 S의 6 또는 S의 7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작은 값 6을 직접 대입을 해보면 36 이렇게 될 거고 13에다가 6을 곱하면 6, 3, 18, 78 이렇게 되나요? 더하기 7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값을 내주게 되면 요 계산을 먼저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43에다가 마이너스 얼마죠? 35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내주게 되고 혹시나 조금 더 꼼꼼하게 써주고 싶다 그러면 SN은 증가수열이므로 우리가 그 값이 음수가 되는 한까지만 더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서 S6 이렇게 답을 적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값은 35였습니다. 논술형 두 번째 문항입니다. 6과 50 사이에 지금 3m개의 수를 넣어서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만듭니다. 근데 이 수열을 bn이라고 하고 bn을 다 더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 어떻게 볼 거냐면 첫 번째 항이 6이었고요. 그 다음에 a의 1, a의 2, a의 3 이렇게 해서 a의 3m 그 다음에 50 이렇게 만들어질까요? 이걸 기준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가 마지막 몇 칸? 3m 플러스 1칸 이렇게 올까요? 그러면 우리 3m 플러스 1에다가 공차 D를 곱해서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되죠? 44가 되어야 하나요? 근데 문제에서 공차가 자연수가 된다고 하고요. 그럼 D가 자연수인데 3m 플러스 1 자연수가 돼요. 그러면 우리 이 D 값이 44가 2의 제곱 곱하기 11이니까 약수의 개수 3, 2, 6, 6개가 되겠죠. 그 6개의 약수 한번 적어볼까요? 1, 2, 4, 11. 그 다음에 2 곱하기 22, 1 곱하기 44. 그래서 공차가 이 6개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때 3m 플러스 1이라는 값은 역순으로 올라가서 44, 22, 11, 4, 2,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 D값으로는 모든 자연수가 다 괜찮지만 자연수 M값에 대하여 3m 플러스 1이라는 값은 3으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걸 찾아줘야겠죠. 그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값이 여기 44는 어떻게 될까요? 짝수가 되니까 일단 안 되고요. 22도 짝수가 돼서 안 되고요. 44 될 수 있나요? 22는 가능하겠네요. 요 22라는 값은 21 플러스 1이니까 이 값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11은 10 더하기 1이라 안 되고요. 얘는 3 플러스 1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4. 그리고 이 녀석 안 되고요. 그러면 이때의 값이 공차가 2인 경우, 공차가 11인 경우 이렇게 있겠네요. 이 두 가지 케이스만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이 값을 쫙 다 더하라고 합니다. 합을 계산을 하라고 하는데 합은 평균 값이 얼마죠? 6 더하기 50을 2로 나눈 이게 평균이 될 거고요. 개수는 3m개에다가 2개, 3m 플러스 2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합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합으로서 가능한 것들의 합을 또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이거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지금 56의 절반이니까 28인가요? 28 이렇게 나올 거고요. 3m 플러스 2 값으로 가능한 게 이거 플러스 1, 23이 있을 거고요. 자, 이거 플러스 1, 5 이렇게 있습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28에다가 23이랑 5하면 28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28 곱하기 28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볼까요? 88에 64에다가 28에 16, 22, 28 그러면은 56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지금 784 그래서 784 답은 78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술형 세 번째 문항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B 길이가 7 지금 AC 길이가 8 이렇게 나와 있고 BE 길이가 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BE 길이와 요 BD 길이가 4로 같고요. 요 길이는 3, 요 길이도 3, 요 길이가 5, 이 길이도 5, 남은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였다? 9였다. 서술형으로 풀 수 있는 풀이를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실제 계산은 조금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하는 거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두 성분을 긋게 되면은 이걸 세타라고 놓고 봤을 때 코사인 세타를 제곱해서 코사인 제곱 세타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은 원주각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쪼개게 되면 이 중심각은 2세타가 될 거고요. 그 녀석을 다시 절반으로 쪼개게 되면 이 값이 세타 이렇게 되고 이게 직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두 성분의 길이의 비를 통해 삼각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남은 두 변 중에 우리가 더 의미 있는 값, 이 내저번의 반지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삼각형의 둘레가 나와 있고 내저번에 반지름이 나와 있으면 우리 넓이로 엮어냅니다. 우리는 실제로 전략적으로 헤론의 공식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건데 서술형에서는 헤론의 공식을 쓰기가 좀 부담스럽다 싶으시면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각 A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각 A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게 되고요. 이 코사인 A를 가지고 사인 A를 구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라지 S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서술형에서 헤론의 공식에 적용되지 않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접 적어주시고 저희는 헤론의 공식으로 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몰 S를 먼저 구할 건데요. 스몰 S는 2분의 1에다가 삼각형의 둘레 7 더하기 8 더하기 9 이렇게 되고요. 7, 8, 9 더하게 되면 8, 3, 24의 절반 1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걸 가지고 전체 면적을 구할 건데 루트 안에 12 한번 적어주시고 7을 빼고 8을 빼고 9를 빼서 나오고 4, 3, 12가 12랑 밖으로 나오게 되면 12 루트 5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값은 2분의 1에다가 둘레에다가 반지름, 그 12 곱하기 스몰 r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요 스몰 r 값이 얼마다? 루트 5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스몰 r 값이 얼마다? 루트 5가 될 것이고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은 제곱해서 더하게 되면 루트 14가 되고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 바로 쓸 수 있죠. 코사인 세타는 루트 14분의 루트 5가 되고 구하고자 하는 코사인 제곱 세타 값은 14분의 5가 되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술형 마지막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항의 실수인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고요. 지금 앞쪽 항과 뒤쪽 항의 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앞쪽 항의 부호에 따라서 뒤쪽 항이 다르게 정의되는 구조인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같다고 하니까 우리 세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을 거쳐서 다섯 번째 항이 되었을 때 우리 이 관계식을 만족해주는 세 번째 항을 먼저 찾아주시고요. 이걸 가지고 앞쪽으로 역추적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A1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쌤 미리 풀어봤었는데 이게 평소에 문제 풀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게 내용 자체는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얻어지는 값들이 다 분수값이 나와서 계산이 조금 이제 좀 어려웠다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조의 문제가 나오면 일단 우리가 부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앞쪽 항의 부호와 뒤쪽 항의 부호가 어떤 관계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쪽 항이 만약에 앞쪽의 항이 다시 써볼게요. 앞쪽의 항이 만약에 0이었으면 뒤쪽의 항은 어떻게 될까요? 0 다음에는 무조건 0 이렇게 나오겠죠. 음수가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수는 제곱해서 무조건 양수가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양수가 앞에 나왔다면 양수를 음수화 시킨 다음에
다시 4만큼 더해서 양수 다음에는 양수가 올 수도 있고요. 양수 다음에는 음수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거 미리 한번 관계 한번 찾아 놓으시고요. 양수 뒤에는 양수도 나올 수도 있고 음수도 나올 수도 있고 0도 나올 수 있었겠네요. 네,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A1 값과 A2 값이 만약에 각각 앞쪽 항 A1, 뒤쪽 항 A2였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거 안 되죠? 그때 이것도 안 되죠? 양수 나오거나 이 케이스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A1 값과 A2 값은 모두 양수였다라는 것도 우리 예상해 보시면서 우리 A3로부터 A5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 수형도를 그리는 편인데요. A3, A4, A5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3가 일단 A였다고 출발을 할 거고요. 이 값이 만약에 0 이하였으면 위쪽으로 0 초과였으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방향과 순서를 그대로 한번 유지해 보겠습니다. A 값이 0이었을 수도 있을까요? 근데 0 다음에는 0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일단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A 값이 0 이하가 되면서 A의 제곱이 될 겁니다. 이쪽으로 내려올 때는 A 값이 양수였을 것이고 양수 A에 대하여 마이너스 3A 더하기 4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걸 가지고 우리 다섯 번째 항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값이 0이었을 때는 얘가 0이었을 거고요. A 값이 음수였을 때는 음수의 값은 제곱에서 양수가 됐겠죠. 한번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로도 한번 가볼 거고 아래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녀석이 A가 0이었을 때는 여기가 일단은 0이든 뭐든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A의 4제곱 이렇게 나와야 될까요? 제곱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쪼개야 될게요. 쪼개야 되겠네요. A 값이 무엇일 때? 0일 때랑 A 값이 0 미만일 때로 좀 쪼개야 될 것 같습니다. A 값이 0일 때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A 값이 0 미만일 때는 이게 양수가 됨으로써 그 값은 마이너스 3A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A 값이 음수가 됐을 때 A 제곱이 양수가 됐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케이스는 0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이게 0, 0, 0. 그래서 이 값이 A 값이 0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랑 같도록 하는 거 방정식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3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가 0. 그러면 3과 1 그리고 4랑 1 쪽에서 이쪽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되나요? A 값이 음수였기 때문에 1은 안 되고요. 이때 A 값은 가능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케이스도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쪼개볼 겁니다. A가 양수였고요. 이 값은 0 이하일 수도 있고 0 초과일 수도 있는데 0 이하였다면 얘를 제곱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9A의 제곱 마이너스 24A 더하기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값이 A랑 같도록 하는 방정식 한번 더 풀어볼게요. 9A의 제곱 마이너스 25A 더하기 16이 0이 될 거고요. 9랑 1로 쪼개야 되나요? 1, 9, 여기가 1, 16, 여기다 마이너스를 취해주면은 마이너스 16과 마이너스 9를 더해서 마이너스 25가 나올 거고 이때 A값 범위 한번 볼까요? A값이 1이면은 조건을 만족을 할 거고 A값이 9분의 16이어도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데 여기에서 1로 올려오려면 요 값이 0 이하였던 거죠? 0 이하였다는 것은 3A가 4 이상이었다는 거고 3A가 4 이상, A값은 3분의 4 이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A값이 3분의 4 이상에서만 답을 찾는다면 1은 안 되고요. 9분의 16이 조건에 만족을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9분의 16. 일단 분수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래쪽 케이스도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이 값이 지금 0보다 컸다면 3A 값이 4보다 작으니까 A는 3분의 4보다 작습니다. 0보다는 크지만 3분의 4보다는 작도록 한 A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이 녀석을 마이너스 3배 해줘서요. 일단은 9A가 되고 마이너스 12가 될 텐데 4를 더해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요. 네, 요 값이 A랑 같도록 한다는 것은 지금 요 값이 A, 그럼 8A가 8? A가 8.
A 값이 1 이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A는 1 이렇게 됩니다. A가 1이면 이 양수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A3랑 A5랑 같도록 한 A 값을 일단 4개를 찾아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A3로부터 A2를 거쳐서 A1으로 역순으로 지금 역추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A2랑 A1이 모두 양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인 거고, 역추적할 때는 이 작업을 좀 미리 해주면 좋을 거예요. A의 n이라는 값은 AN이 0 이하가 되죠. 루트를 씌워서 와야 될 건데, 일단은 마이너스 루트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의 항은 뒤쪽의 항에 루트를 씌워서 부호까지 바꿔서 음수를 만들어줘야 되죠. 이때 A의 n은 0 이하. 그 다음 이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올까요? 4를 넘기고 마삼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오시고요. 이때 A의 n 값은 양수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앞쪽 항이 양수였을 때 뒤쪽 항이 될 거고요. 앞쪽 항이 0 이하였을 때 뒤쪽 항이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A3가 얼마일 때부터? 0일 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3가 0입니다. 양수 A2를 찾습니다. 양수 A2를 찾으면 1로 와야겠죠. 0에서 4를 빼고 마3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0에서 4를 뺐을 때 마4고 마3 나눠주면 3분의 4 양수값 맞고요. 그 다음에 3분의 4를 가지고 앞쪽 항 양수를 찾습니다. 1로 넘어와 줘야겠네요. 지금 3분의 4에서 4를 빼서 마3으로 나누어 줍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3분의 4에서 3분의 12를 빼줍니다.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되고 마3으로 나누어 주니까 9분의 8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값은 9분의 8. 네,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9분의 8. 그 다음에 A3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케이스도 봅니다. 앞쪽 항 A2가 양수인 케이스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4를 빼주고 마3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4를 빼고 마3으로 나눠주게 되면 요 분자가 마이너스 3분의 16 나눠줘서 9분의 16이 되겠나요? 이게 9분의 16. 네. 그럼 요 값을 가지고 그 다음 항을 찾아봅니다. 9분의 16에서 4를 빼고 다시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줍니다. 이 분자가 얼마가 되죠? 9분의 16에서 9분의 36을 빼주면 마이너스 9분의 20이 될 거고요. 27분의 20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이 값은 27분의 20 3의 거듭제곱이고 약분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이 9분의 16이었을 때 값도 한번 찾아볼게요. 9분의 16도 같은 방법으로 9분의 16에서 4를 빼고 마3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분자가 9분의 16에서 9분의 36을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9분의 20이 되겠죠? 마이너스 9분의 20에서 27분의 2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마찬가지 같은 값이었네요. 27분의 20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작업을 해줘야겠죠? 27분의 20에서 4를 빼고 마3으로 나눠줍니다. 계산이 좀 어려워요. 이쪽에 한번 써볼게요. 분자 분모에다가 아예 얼마를 곱할까요? 27을 한번 곱해볼까요? 27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81이 될 거고요. 20이 될 거고 27을 곱하게 되면은 27, 54, 10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일단 음수니까 양수값을 취하게 될 거고요. 여기 적어볼까요? 81분의 지금 108에서 20을 빼게 되면 8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값. 네, 마지막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값이 만약에 1이었다면 이제 1에서 4를 빼고 마3으로 나눠주겠죠. 그럼 마3이고 마3 나눠서 1이겠네요. 네, 1 다음에도 역시 1이었겠습니다. 그래서 1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맞나요? 1에서 4를 빼고 마3으로 나눕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값도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81로 통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1이고요. 지금 9분의 8, 81이면 분자 분모에 9 곱해죠. 9, 8에 72 한번 써주시고요. 분자분 3 곱해주죠. 그럼 플러스 60이 되겠네요. 분자 분모에다가 그냥 그대로 88 한번 적어주시고 마지막 것은 81 이렇게 됩니다.
그럼 81분에 이제 계산해보면 1의 자리 숫자가 2, 0, 1. 1 이렇게 되나요? 1. 그럼 2랑 0, 1. 한 자릿수 올라가서 8, 14, 22, 3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값은 81분의 301이 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